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준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비호감으로 여기시는 그 이준석이가 지금 경기도 화성을 선거에 개혁신당 후보로 나와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이 한정민 국민의힘 후보의 그런 언행을 지적을 하면서 이준석이의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알려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도 기사로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대략적인 수치를 말씀드리자면, 그때 당시에는 공영훈이라고, 이 사람은 어느 매체 기자였는데 현대차의 대관 업무를 하는, 그러니까 홍보 이런 업무를 맡는 사장으로 있다가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화성을 해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전에 공영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셨습니까? 저는 지금 이 사람이 후보로 나왔는데도 이 사람 얼굴을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동네에 후보 얼굴도 잘 모릅니다. 사실은 현역 국회의원 얼굴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공영훈이라는 사람보다는 이준석이가 확실히 인지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 5,100만 국민 중에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타깝게도, 이준석한테 안타깝게도 그게 뭔가 명성이 아닙니다. 악명입니다. 악명. 악명이기 때문에 그게 득표율, 지지율 이런 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공영훈이라는 사람이 인지도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공영훈이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5%, 그 온갖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했고 우리 국민들한테 가스라이팅을 해왔다는 비판을 받는 이준석이가 23% 내지 20%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한정민 후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대략 한 20에서 22 이 정도 받았었는데, 제가 그 며칠 전 영상에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동탄 이 신도시 경기도 화성을 지역에 삼성전자 직원들이 많이 산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한정민 후보도 삼성전자 연구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거에서 삼성전자 출신이 저 사람은 인재야, 이런 평가를 받겠습니까? 다 고만고만하다고 느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한정민이라는 사람이 그 와중에 뭔가 저평가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이 한정민이라는 사람이 과연 삼성전자에 있으면서 그 어떤 기여를, 그 어떤 공로를 세웠는가, 그 어떤 대외적인 업적을 만들어냈는가, 요거에 대해서 지금 알려진 게 없습니다. 이쯤 되면은 한정민이라는 사람이 과연 이 고대 공대를 나와서 그리고 삼성전자에 들어가서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그 어떤 사내에서라도, 이게 일반적인 그런 걸 떠나서 사내에서라도 어떤 업적을 받았고 어떤 평판을 받았는지, 그런 것들이 알려질 만도 한데, 그런 거에 대한 얘기는 지금까지 들리는 게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것도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이 한정민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가 간혹 들릴 뿐입니다. 이것도 간혹 들린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애초에 이 사람에 대한 그런 관심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준석이가 나온 지역구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한정민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나마 이렇게 언급이라고 하고 있는 거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한정민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한정민이라는 사람은 정치 신인이고, 공영훈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 경기 화성을이 애초에 더불어민주당의 강세 지역이었고 국민의힘의 험지였기 때문에 공영훈도 역시 더불어민주당 조직, 그 지지세 여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지금 공영훈이라는 사람은 제 앞에 지나가도 제가 그 사람을 못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고, 한정민도 기존의 국민의힘 지지세 지역 조직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받을 수 있는 그 지지율, 이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양쪽이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이준석도 사실상 지지율이 고정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이준석을 찍어주겠습니까?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층이 나는 한정민 싫어, 나 이준석 찍을래,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준석을 찍어줄 수 있는 그거는 한정돼 있다, 딱 고정돼 있다, 이렇습니다. 이걸 갖다가 어떤 매체들은 경기 화성을의 삼국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준석이가 이제 삼국지를 좋아하니까 그렇게 비유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삼국지에 나왔던 삼국지의 그 위초고, 이 삼국 있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 위초고는 다 망했습니다. 진나라한테 망했지 않습니까? 사마씨가 세운 진나라. 그렇기 때문에 결말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공영훈이든 이준석이든 한정민이든, 그러니까 이 삼국지라는 이 비유가 그렇게 적절하진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반길만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 이준석이가 경기 화성을에서 공영훈한테
31%포인트 차로 뒤진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서울경제가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공영훈의 최대 31%포인트 차 열세다, 이준석이가. 그래서 국회 입성에 빨간불이다. 이런 기사 제목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제목인 게, 여러분들 그러면 언제 이준석이 국회 입성에 파란불 켜진 적 있습니까? 파란불이 깜빡깜빡 했던 적이라도 있습니까? 애초에 빨간불이었고, 애초에 이준석이한테, 이준석 가족도 아마 이준석의 그 당선을 지금 기대하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기사 제목을 이런 식으로 쓰면 이건 사실과 너무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각종 여론조사, 경기도 화성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영훈이 대략 한 44에서 45, 이준석이가 한 23에서 뭐 그쪽 왔다 갔다 23% 안팎, 그 다음에 한정민도 한 20% 안팎 이렇게 얻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것도 뭐 지지율 격차가 큰 겁니다. 45와 23은 몇 퍼센트 포인트 차이입니까? 22% 포인트 차이인데 여기에서 이제 31% 포인트 차이로 늘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여론조사 실시 기관이 다르고 여론조사 실시 또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또 표본 자체가 다르고 표본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단순하게 비교를 할 수는 없을 겁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재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선거가 다가오면서 이 양당의 지지층,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층이 결집을 하고 이준석 지지층도 뭐 그대로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게 고착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 결국에는 이준석이가 그렇게나 자신했던 이 경기 화성을 선거가 결국에는 이준석의 망신살 뻗치는 선거가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이런 것들이 점점 가시와 현실화된다 그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있습니다. 이준석이는 오세훈을 서울시장으로 만들었고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었고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끈 당대표라고 자기가 주장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주장을 하고 다닙니다. 심지어 이준석이의 1940년생 쌍둥이 형이라고 할 수 있는 김종인 씨가 또 어디 행사에 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김종인과 이준석이가 쌍둥이 형제와 비슷하다, 정치적 쌍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종인 씨도 뭐 별거 한 것도 없이 지금까지 무슨 정치 고수인 양 행세를 하면서 지금까지도 그 1940년생 우리나라로 85이나 된 사람이 또 개혁신당 공관위원장, 뇌물전과자가 공관위원장 노릇을 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또 뭐라 그랬냐면 어느 행사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이제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을 맡은 이유에 대해서 이준석이라는 인재를 국회로 보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이준석 대표가 그 의원 배지도 달아보지 못한 36세의 나이에 국민의힘 당대표가 된 데 이어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승리,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의 주도적 역할 등 대단한 일을 했지만 국민의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이 안타까운 일이다. 국민의힘은 결국 정치 인재를 잃은 것이다. 이렇게 아쉬워했다 그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준석이가 서울시장 선거에 그 무슨 기여를 했습니까? 부산시장 선거에는 또 그 무슨 기여를 했습니까? 아니 이준석이가 부산시장 선거에는 무슨 기여를 했습니까? 이제 김종인은 하나 더 나가서 심지어 박형준까지 이준석이가 당선시켰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정말 이준석이를 거의 자기의 쌍둥이 동생처럼 정말 아끼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씨가. 그리고 또 국민의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계속 얘기하지만 이준석 씨가 국민의힘에서 나오게 된 계기는, 결정적인 계기는 뭡니까? 이준석 씨가 자기의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서 그거를 무마하는 과정에서 당원으로서의 품위 유지를 의무를 위반했다 이겁니다. 여기서 1차 징계받고 2차 징계받고 김철근이도 징계를 받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안에서 계속 내부 총질을 했다는 비판을 받다가 결국에는 탈당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비대위가 들어서는 그 조짐이 보이자 탈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겁니다. 국내임이 버린 적도 없고 나가라 한 적도 없고, 심지어 버리려고 했으면 징계를 갖다가 탈당 공고나 제명을 해버리면 되는데 그런 적도 없지 않습니까? 그 당원들의 온갖 불만이 세도했을 때도 결국엔 당원권 정지밖에 안 했지 않습니까?
근데 뭘 버렸다 그럽니까? 이 김종인이라는 사람은 현실 인식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모양이다. 이런 비판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자기가 무슨 정치 고수인 양 지금까지도 저렇게 우리나라 정치 현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겁니다. 결국에는 다시 경기 화성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종인이나 이준석이나 마치 이준석이가 선거의 신이다, 선거의 귀재다, 아주 대단한 인물이다, 정치 인재다, 국민의힘이 이걸 버린 게 너무나도 안타깝다 얘기했지만 이준석 뭐 윤석열 대통령의 뭐 비단 주머니 30개 이상 만들어 놨다.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떨어지는 지지율 자기가 나서면 2주 안에 해결할 수 있다. 그다음에 또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 역시 지지율 문제 2주면 해결 가능 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국 선거 거의 유권자 수만 4천만이 넘는 그 전국 선거에서 대통령을 만들고 유권자 수가 한 800만, 700만 되는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오세훈이를 서울시장으로 만든 그 선거의 기재가 왜 불과 유권자 한 15만에 불과한 경기 화성을 그 좁디 좁은 그 경기 화성을 해서 자기 지지율조차 못 올리고 계속 이렇게 정체 상태에 있습니까? 왜 계속 20%대에 머물러 있습니까? 이게 정말로 이해가 안 된다 그겁니다. 여기서 바로 우리가 이준석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 그겁니다. 제가 그 여론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간단한 게 뭐냐면 이 매일경제와 MBN이 넥스 리서치에 의뢰해서 18일과 19일 경기 화성을 유권자 502명을 대상으로 지지도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영훈 후보는 51%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이가 20%를 기록했습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얼마입니까? 공영훈이 이준석보다 31%포인트 많습니다. 이 해당 조사의 표본이 아까 502명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표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이거를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이기 때문에 8.8%포인트까지는 표본 오차에 해당한다. 근데 여러분들 31%포인트 차라는 거는 이건 사실상 해보나 마나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이거는 뭐 이게 선거를 갖다가 이런 민주주의를 갖다가 이렇게 부정하는 발언이다 이렇게 비판하실 수도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정도 지지율 차면은 선거 해보나 마나한 거고 선거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솔직히 아깝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건 공영훈이라는 사람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 해당 지역의 연령대가 상당히 젊습니다. 뭐 평균 연령이 한 37세밖에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왜 그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아니 안 그렇습니까? 그 동탄이라고 하는 지역이 대기업들 임직원들이 많이 사는 곳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정당 중에서 대기업 이런 데 가장 적대적인 것이 저기 거의 통진당, 위헌정당 종북 세력의 후신인 민중당의 후신인 진보당과 정의당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이 적대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대기업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기업의 적대적인 정당을 지지할 수 있는지 요새 무슨 생각들을 하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강하기 때문에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준석이든 한정민 후보든 별로 이렇게 치고 나갈 틈새가 별로 많지 않다 이렇습니다. 근데 뭐 한정민 후보는 정치 신인이고 뭐 원래 국민의힘의 험지였고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준석이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가장 유리한 것을 골라서 나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왜 유리합니까? 여기가 평균 연령이 낮다. 나 이준석 2030의 지지를 받는 이준석이가 나가면 나 여기서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여기는 원래 개혁신당이 같이 하고 있는 이원욱이 지역구였는데 이원욱이가 다져놓은 표밭이 있고 그다음에 조직이 좀 있을 테니까 그걸 내가 이용하면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무슨 뭐 반도체 벨트 운운해 대가면서 무슨 양양자 이원욱과 반도체 벨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별걸 다 해도 안 된다 그겁니다. 뭐 비단 주머니 한 100개, 10,000개를 풀어도 안 된다 그겁니다. 아니 전국 선거는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15만 이 선거구에 불과한 화성을에서는 이렇게 뒤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31%포인트 차로 뒤질 수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기가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강하다고 하는 거는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아주 심한 곳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준석이가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자기가 당선되는 게 윤석열 가장 신경 쓸 것, 윤석열 정권을 가장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준석 이렇게 얘기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동탄을 주민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한다 그럽니다. 이준석 너는 우리 후보도 아니고 사실상 뭐 여기에서 네가 이게 정치할 그것도 안 된다. 지금 이렇게 평가한다. 꼭 이렇게 지지율을 보면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그동안에 몇 년입니까? 결국에는 2021년부터 갑자기 그 전까지만 해도 무슨 청년 최고위원이네 유승민 따라다니면서 무슨 바른당
바른미래당 청년 최고위원회 그런 것만 했던 그 이준석이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자기가 전략가라도 된 듯이 2021년부터 서울시장 선거 그때 이후부터 현존하는 정치인 중에 김종인 말고 나 같은 전략가가 없다는 식으로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자기가 뭐라도 된다는 것 마냥 뭔 일이라도 큰 일이라도 치를 것 마냥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장 선거든 대통령 선거든 지방선거든 지금 이 자신의 선거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준석의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지금 이 동탄을에서 이준석을 지지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개혁신당에 지금 당원으로 이름을 올린 한 5만 7천 명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준석이가 만든 여의도 재건축조합 그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가 한 12만 한 몇천 명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개혁신당 당원도 증가세가 없습니다. 정체 상태입니다. 애초부터 정체 상태. 여의도 유튜브 여의도 재건축 조합 그 유튜브도 언제부터 12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계속 정체 상태. 이 화성을 선거 지지율도 20%대 계속 정체 상태. 이준석이가 뭐 하는 거는 이준석이가 이렇게 이끌고 주도하는 거는 다 정체입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이준석이를 지지하는 사람이 분명 있긴 있습니다. 근데 한 줌에 불과하다. 이 한 줌에 불과한 그걸로 과대망상에 걸렸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뻥튀기를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한테 자기의 능력이나 실력이나 자기의 정치적 위상 같은 거를 과장해서 과대선전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또 다른 거 이런 걸 뭐 도박용으로 뭐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주로 하면서 자기의 정치적 몸집을 키워온 이준석이 이제 그런 게 통하지 않는 정말 제대로 된 이 실전에서 자기의 실력을 검증받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준석이와 관련해 가지고는 하고 싶은 얘기가 더 많은데 이미 시간도 많이 지났고 더 여러분들의 시간을 뺏는 거는 시간 낭비이고 민폐이기 때문에 이 영상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